안녕하십니까. 저한테 만비는데. 대구 경북공사장 2022년 3월 도산수생서고 84주기 추모원례 사회를 맡은 코로나19로 밴드 어플 생중계 병행하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밴드 스마트폰 시청자께서는 본래의 총 진행 시간의 40% 이상 접속 시청하셔야 출석 인증됨을 알려드리며 현장에 참석하신 분과 밴드로 시청하시는 단우, 회원, 시민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모두 지금부터 2022년 대구 경북공사장 3월 추모원례회를 거수례로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서주십시오. 거수. 바로. 다음은 애국가제 창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1절에서 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산수생의 호흡 충돌을 기리는 묵념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동 묵념.
약법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사단 약법. 오랜 전통을 가진 우리 민족이 발전적인 민주사회를 이룩하려면 먼저 국민 각자가 올바른 정신적 자세와 왕성한 부흥의욕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정신적 자세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사회 모든 분야의 여건의 변화에 영향을 받으나 사람은 또한 환경을 개선 창조하는 원동력을 가졌다. 그러므로 민족을 부흥시키려면 참되고 진취적이며 협동적이고 용기 있는 일꾼들이 민족적 사명감을 가지고 실천 봉사하여야 하며 이런 일꾼의 양성을 위한 의식적이요 계속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도산 안창호 선생이 주창한 후국기념으로서 민족을 살리는 참된 기름을 확신하는 우리는 자신의 사회적 직무와 위치에 구애됨이 없이 홍사단 운동에 평생을 바치기로 이에 공맹한다. 목적. 우리 단의 목적은 무실력행으로 생명을 삼는 충인 합류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덕체지 삼육을 동맹 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 5대 공약. 단원은 일상생활의 규범으로 다음과 같은 약속을 정하고 항상 실천한다. 하나, 무실력행 충이 용감의 정신으로 자아를 혁신하자. 둘, 단원을 사랑하고 신의를 지키며 서로 돕자. 셋, 우리 단의 운동에 한마음으로 참여하자. 넷, 맡은 책임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완수하자. 다섯, 공익을 우선하여 생활하며 민주시민으로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하자.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현정 단우께서 도산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3분) 스피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경 대표께서 도산선생 84주기 추모사를 대독하시겠습니다. 도산안창호 선생님 서거 84주기를 맞이해서 흥사단 이사장 박만규 이사장님의 추모사를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추모사. 도산 선생께서는 언제나 진실한 말씀과 솔선수범의 자세로 나라를 잃고 방황하는 순환의 우리 민족에게
희망의 큰 등불이셨습니다. 선생께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흩어진 재외 동포들까지를 결집하고 민족을 하나로 모으는데 늘 그 구심점이 되어 주셨습니다. 선생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이는 애국 단체를 설립되었습니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과 번영에 이바지할 수많은 인재가 양성되었습니다. 1919년 3.1 운동 후 선생께서는 헌신과 화합의 리더십으로 여러 지도자를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지금으로부터 84년 전 비록 광복의 기쁨을 보시지 못하고 서거하셨지만 선생님께서 이루신 업적은 모든 방면에 미쳐 오늘의 우리나라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해방 후 우리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전쟁과 분단의 아픔, 사회의 양극상과 대립 갈등, 생활 환경과 생태의 위기 등 전 국민이 힘과 지혜를 모아 해결해야 할 큰 과제들에게도 직면해 있습니다. 또한 3년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우리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께서 활동하시던 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결에는 숱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모두가 힘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여전히 우리 앞에는 여러 난제가 가로놓여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선생께서 전해주신 예기애타의 정신과 대공주의의 사상을 바탕으로 잘 헤쳐나갈 것입니다. 평소 선생님께서 당부하신 너도 사랑을 공부하고 나도 사랑을 공부하자. 남자도 여자도 우리 2천만이 다 같이 사랑하기를 공부하자. 그래서 2천만 한 민족은 서로 사랑하는 민족이 되자라는 당부를 더욱 깊이 새기겠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물론 전 세계인의 자유와 평등, 평화와 번영을 염원하신 선생님의 대공주의 사상도 저희는 온전히 계승하며 그 실현에 힘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그동안 성취를 바탕으로 이제 진정한 선진국으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출발선에 섰습니다.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라 배우고 따르는 저희는 더욱 합심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챙기고 포용하며 가장 앞장서겠습니다. 선생님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며 정의로운 사회, 복지국가, 통일 한국을 이루어가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온 마음으로 존경하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그야말로 일생을 민족을 위한 헌신 희생하셨습니다. 당신의 삶과 가르침은 지금도 저희 곁에 생생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모범적인 공화국을 세워 동양 평화와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던 선생님의 원대한 꿈의 실현은 이제 저희에게 맡겨주시고 부디 편히 쉬옵소서. 2022년 3월 7일 흥사단 이사장 박만규 대독. 다음은 추모가를 제창하겠습니다. 추모가는 윤회학수 14페이지에 악보가 있습니다. 악보 보시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대표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이나 올라왔습니다. 어제 아랫께는 3월 9일은 우리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뭐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실 걸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두 분 중에 한 분이 되셨습니다. 도산한사무 선생님께서 그 문답을 보는데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주인인가? 우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보다 위에 있고, 나는 대통령을 존경해야 될 위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제 선거를 통해서, 짧은 표이지만은, 어쨌든 되신 분을 통해서 또 저희들 5년 동안 새로운 지도자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있을 때 좀 잘하지. 있을 때 잘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집에 가정이라면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해야 되고, 그리고 부부 사이 같으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있을 때 잘해야 되고, 또 자식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우리가 잘해야 되겠다. 우리 흥사단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얼굴 보고 있을 때 우리 단원들끼리 정의논술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터놓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서 뭔가 결정을 하고 심판을 받아야 될 때가 와서 뭔가 우리가 잘해야지 했을 때에는 늦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원들끼리도 어쨌든 그때그때 저희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상호 존중하고 정의논술을 하면서 우리 흥사단의 창립 목적인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할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서로 교류하면서 나누면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84주기 맞는 도산한사무 선생님의 추모 원래를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저희들 추모사 읽고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제 얘기보다는 우리 도산한사무 선생님에 대해서 다른 단체에서 이렇게 평가해놨는 영상을 우리 김정아 차장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산한사무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저희들이 또 어떤 결심을 해야 될지 한번 같이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맨 뒷장 앞쪽에 보면은요, 도산한사무 선생님 양력이라고 있습니다. 안쪽에 추모가 옆에. 그 연대순으로 이렇게 한번 보면서 오늘 도산한사무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힘든 시국입니다만은 개인 위생을 지키셔서 다음 달 원래 때 또 우리 또 산행에서 독서 토론회에서 건강한 얼굴로 여러분들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단소에는 못 나왔지만 지금 밴드로 시청하고 있는 우리 단원님 그리고 회원님들께도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달에는 저희들 단소에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4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도산한사무 선생님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에 걸쳐서 청년들에게 또 수배 제자들에게 정말 솔선수범의 그런 자세와 뭐 여러 가지 성실성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고요. 심지어는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도 노선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솔선수범해서 다른 분들을 다 챙겨주면서 이렇게 민족의 지도자로서 교육자로서 스승으로서 그런 역할을 100%다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실역행의 정신으로 독립운동을 실천한 안창호. 이 시대가 기억해야 할 한국의 정신입니다. 다음은 주제 발표 시간입니다. 홍사장과 나, 도산 선생과 나 주제로 4명의 단우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는 단우 번호가 빠른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서병순 단우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병순입니다. 예, 오늘 84주기를 맞아서, 상당히 무거운 주제입니다. 이게, 민족의 지도자인 도산 선생님과 나, 그분이 만드신 흥사단이라는 단체와 나,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려야 될지 상당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고민이 되는데, 이게 자꾸 생각을 해보니까 점점 제가 너무 작아지더라고요. 그분은 아주 민족의 지도자로서 너무 많은 일을 하셨고, 저는 지금까지 뭘 했나? 가정도 이거 제대로 이렇게 참 이끌어 나가기도 참 힘든 그런 나이인데 어떻게 비교를 하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오늘 어떤 영상이나 우리 추모사에서도 들으셨다시피 그분이 한 일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을 따르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저를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흥사단을 접하게 된 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접하게 됐습니다. 우리 지금 대구 지부 소속으로 있지만 제가 흥사단을 접한 것은 흥사단 서울 지부에서 흥사단을 가장 처음 접하게 됐습니다. 그날따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출장을 가면은 미팅 시간이 상당히 긴데 그날따라 오전에 미팅을 마쳐가지고 점심을 먹고 대학로에서 연극을 한 편을 봤습니다. 연극을 보고 난 뒤에 나오다가 이렇게 대학로 쪽으로 걸어오다 보니까 흥사단이라는 이 편말이 보입니다. 흥사단 옛날에 배웠는데 우리 역사책에서 배웠는데 저 단체가 아직도 존재를 하나? 그런 이제 호기심에 거기 들어가게 됐습니다. 들어가게 됐는데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옛날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3층인가까지를 걸어 올라가면서 그것을 이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마침 그날이 우리 이창기 선배단님이 서울에 회의를 하러 올라오셨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서 하고 있는 일이나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나도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거기 담당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니까, 이거는 사시는 지역이 어디세요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대구라고 드리니까 마침 대구에서 회의하시러 올라오셨는데, 이거는 지역 단위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대구에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연락처와 주소를 받고 대구로 내려와서 여기 대구 봉사단을 찾았습니다. 제가 대구 봉사단을 찾아서 사무처에 처음 이렇게 갔을 때의 느낌은 아마 남자분들은 군대에 처음 갔을 때 내무반의 모습, 제가 서울 봉사단의 모습도 그랬습니다. 이 회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어두운 조명 아래서 이렇게 험상궂게 생기신 분들이 이렇게 회의를 하시는 그런 느낌. 아마 그 군대 가셨던 분들은 내무반 처음 딱 들어가면은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겁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 조명도 밝아지고 그런데 첫 원래 때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회의를 마치고 나면은 그 노래도 하고 이렇게 희락회를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이건 내가 올 자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계속 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나마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뭐 합창도 하시고 기타 치는 그런 활동도 하시고 해서, 제가 봐서는 이 회의가 예전처럼 됐다면 제가 발붙이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생활함에 있어서 제가 봐서는 가장 도움을 주신 분이 박철현 단장님입니다. 이게 제가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이렇게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이 매사에 그런 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갈등을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저 단원님은 어떻게 생활을 하시지? 이런 거를 가끔씩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했는데, 이게 도산 선생님과 같이 생활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죠? 그나마 이렇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닮아가고 싶다. 도산 선생님을 닮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내에서도 누군가를 닮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제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도움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렇지만 뭔가 아직까지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쉽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데는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생활과 책과는 다르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항상 원래를 하면서 공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봐서는 평소에 그 공약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딜레마를 아직도 갖고 있고, 뭔가 생활 속에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금은 필요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 만난 동기와 그 다음에 처음 왔던 느낌, 아이고 그렇게 어물했습니까? 예, 지금은 조명도 밝아졌고 이제는 그런 생각이 안 들지.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진 단우님 발표했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다. 되게 많이 떨릴 것 같아요.
어제 쉼터 밤에 걱정이 돼서 뜬 눈으로 지새면서 아침에 잠깐 눈을 붙이면서 일어나고 싶지 않더라고요. 걱정이 돼서 쉼터 걱정을 하면 제가 얼른 일어나서 빨리 출근을 해서 야간 선생님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진짜 이만큼 컸는데 오늘 발표를 해야 된다는 그 부담감에 제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남들 앞에서 발표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없다가 보니까 떨리기도 하고 이런 날은 해오고 싶고 아프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아파서 선생님 너무 몸이 아파서 오늘 하시면 안 돼 이러고 싶었어요. 솔직한 마음은 그랬는데 아프지도 않고 시간이 흐르니까 제가 또 기계적으로 막 일어나서 공부하고 머리 감고 출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출근을 하니까 또 이제 업무를 하게 됐는데 4시까지는 괜찮았습니다. 4시가 되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누가 깨워주지도 않았는데 저는 그렇어요. 그러면 제가 흥사단을 알게 되면서 저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생각을 하면서 간단하게 들고 왔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흥사단을 알게 된 것은 에게타 우승교실 7기 프로그램 수강하면서 감사합니다. 수강하면서 이제 흥사단을 알게 되었고 흥사단이 어떤 기관인지 어떤 단체인지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프로그램 수강하는 과정에서 1회기 시간에 흥사단 소개와 도산 선생님의 발자취를 동영상으로 수강을 하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금 충격이 컸었고요. 그 당시에 저는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었고 저 또한 사람인지라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새롭게 뭔 일을 그때 당시에 제가 조금 남편이랑 조금 새로운 이제 좀 재산을 좀 많이 이제 말아먹고 새로운 시작을 할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욕심도 생기고 저는 여기까지 한 번도 그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지만 내가 이래서 살아는 안 되겠다 하면서 내가 나중에 저는 자녀가 한 명 있지만 그 자녀가 성인이 돼서 결혼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제가 열심히 살아서 물려줄 재산은 없지만 엄마가 어떤 일을 하셨노 했을 때 사회복지사라는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걸 계기로 계속 이렇게 관심을 두고 있었고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니까 저에게도 기회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에게도 능력은 없었지만 기회가 왔었고 그러다가 보니까 저는 누구의 엄마나 누구의 아내보다는 이제 사회복지사라는 새로운 이제 직함이 생겨갖고 저도 이제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사단에서 진행한 3대 사업 중 하나의 청소년 교육 사업이 하나로 일시 청소년 쉼터와 이제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서 흥사단과 함께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 못할 고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직원들이 한 7분이 이제 계셨는데 소장님이 계시고 다른 상담원 선생님들이 계셨는데 전부 20대인 거예요. 소장님을 빼고. 그래서 많은 갈등도 하고 고민을 했지만 이렇게 고민하던 부분을 이제 저도 그냥 어떻게든 제가 어디를 갔어든 새롭게 다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마음을 다짐먹고 소장님이야 이제 다른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갖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쉼터에서는 실무자로서 이제 가출 청소년을 보호 상담하면서 청소년들 이제 가정과 학교 사회 복귀에 기여하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하는 와중에서 권이종 소장님께서 2019년 전국 흥사단 활동가 연수에 참여해보라고 이제 보내주셨는데 거기서 전국 흥사단 활동가분들을 다 만나면서 그분들의 모습을 봤고 밝은 모습을 보고 미래도 설계하게 되고 제 자신이 이제 좀
수동적인 그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이런 기회가 저한테 다시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현재는 그래서 지금 그런 과정에서 계속 뭐 봉사단 활동을 이렇게 뭐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 하진 않지만 마음속에는 일단 봉사단 단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고, 현재 봉사단은 제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 시점에 제가 과거를 돌이켜보니까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 테두리를 견고하게 하려고 노력만 했었지, 노력하면서 뭔가가 제 가슴 속에는 조금 이렇게 항상 뭔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자녀와 함께 문화센터를 다니면서 틈틈이 이제 독거노인 방문 도시락 배달을 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한테 제가 이랬거든요. 난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있다, 이 정도만 되지 않나 하고 항상 자만하고 착각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쉼터나 봉사단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저도 모르게 봉사단 활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고, 또 봉사단은 저에게, 쉼터는 저에게 가정에서 벗어나 사회의 제 역할을 또 한 꼭지를 만들어 주셔갖고 주셨고, 그리고 또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등대 같은 역할로 저에게 방향성과 앞날에 이제 비춰주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가슴 떨리기도 하지만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제가 만약 여기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어쩌면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있으면서 멍청한 짓을, 안 그러면 드라마를 봤던 얘기를 하고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항상 떨리고 힘들지만 그리고 얼마 전에는 힘든 일이 있어갖고 청소년과 뭐 부둥켜 울기도 했었고 길에서 그랬지만, 그런 기억들이 같이 울어줘서 그 친구는 또 다독임을 받아서 또 그걸 계기로 또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을 수도 있고, 저는 또 이렇게 봉사단 활동이라는 쉼터라는 것이 이제 내 인생의 소중한 순간이고, 또 다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모습에 저는 항상 에너지를 갖고 본받고 싶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는 길에 저도 인해서 있잖아 누가 되지 않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고 순간순간 노력하겠습니다. 다들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청사당 포에포. 네,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에게타 우선교실 수강생으로 왔다가 지금 일시쉼터에 이금진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정말 일찌월장하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여창원 단원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립니까? 별로 안 떨리는 모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창원 단우입니다. 잠시만요. 사실 엄청 떨려서 무슨 얘기를 할까를 고민을 많이 해서 좀 적어왔습니다. 적어온 거를 그대로 읽지는 않겠지만 일단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배워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은 저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제가 행사단을 어떻게 알게 됐고 이 행사단에 어떻게 오게 돼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사단과의 처음은 제가 굉장히 어렸던 초등학생 시절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 여기 회관이 있는 이 주변은 지금처럼 이렇게 학원이 많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이제 목재소가 있고 주택가, 뭐 옆에 얼음 가게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제가 즐겨 찾던 오락실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 동네에 사실 아이들이 놀만한 곳이 많이 없었어요. 놀이터도 없고. 그래서 오락실을 많이 왔었는데 어느 날 이 오락실이 이렇게 확 허물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공사를 시작을 하고 들어선 건물이 바로 이 회관입니다. 처음 회관을 봤을 때는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릴 때 제가 본 건물은 전부 다 이제 네모지게 똑바로 올라간 아파트나 학교 같은 이런 빌딩 아니면 지붕이 있는 주택 이런 건물들만 봤었는데 이 행사장 회관은 그때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느낌이었고 이렇게 공면을 살리는 건물이다 보니까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등학생이던 저는 들어올 용기는 나지 않아서 이상한 건물이 생겼다 이러고 시간을 지나다가 건물에 적혀있는 이름이 흥사단이라고 하는 글자가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지나다녔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중학생이 돼서 역사를 배우게 됐을 때 흥사단이라는 단체가 역사서에 등장하는 걸 보고 집 앞에 있는 이 건물이 그러면 그 일제시대 때의 그 건물인가 그거에 이어져 오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사실 그때는 조금 실망을 했던 게 학교에서는 그 국왕 송정희 선생님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흉상이 이제 송정희 선생님 흉상이 있으니까 호산 안창호 선생님이 아니네. 그럼 이 흥사단이랑 역사서에 나온 흥사단은 다른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지나다니고 이러면서 이제 힐끔힐끔 많이 건물을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생이 이제 되었을 때 이 흥사단 회관에서 여러 가지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회성 교육도 있었고 이제 연속되는 교육도 있었고 어머니께서도 이런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기 때문에 저를 데리고 한 번씩 이 흥사단 회관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서 들어와서 만나는 분들이 다 너무 좋은 분들이어가지고 이 건물이 어릴 때 이상하게 생각을 했지만 여기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정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제가 타지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면서 사실 집에 잘 안 내려오다 보니까 점점 잊어갔어요. 흥사단이라는 곳이 집 근처에 그런 건물이 있었지라는 생각은 있지만 제가 이 흥사단에 대해서 듣거나 하는 일이 없어지면서 조금씩 잊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학생일 때는 인권단체에서 상담 봉사활동을 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는 다시 대구에 내려왔지만 이제 북부에 있는 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돼가지고 새벽같이 나가서 이제 밤 되면 돌아오다 보니까 주변에 관심을 많이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회사를 서울로 가게 되면서 서울로 또 이동을 하면서 이런 그 흥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다는 것이 점점 잊혀가고 있었는데 제가 서울에서 일찍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는 중에 크게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사고 순간의 기억은 나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른손의 감각이 없어지고 이렇게 재활을 하는 1년 이상 재활을 해야 됐던 사고가 있었는데 재활을 하는 중에 어머니께서 복지사 공부를 좀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하셨고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제가 계속해서 대학생 때부터 해서 그때까지 쭉 청소년들을 만나는 일을 했었기 때문에 청소년 복지 쪽에 내가 뛰어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시심터를 만나게 됐고 흥사단이랑은 다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필연적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실습을 시작을 하면서 다시 흥사단을 찾게 됐고 그리고 이어서 쉼터에서 일하게 되면서 흥사단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직원들을 교육을 해주셨던 선배 단우님들의 그 열정 넘치는 모습들도 너무 좋았고, 이 원래회에 오셔서 늘 반갑게 맞아주시는 선배님들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흥사단이라는 곳이 참 좋은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비단우 그 서약에 대한 제의를 받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가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흥사단 활동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느꼈던, 제대로 시작하기 전에 느꼈던 느낌은 이곳에는 연세가 많으신 분들만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젊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연령과는 관계없이 열정적으로 활동들을 하시더라고요. 후배들을 대하는 모습이나 활동을 같이 이렇게 독려하시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선배님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잘 해주셔가지고 이 단체를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뭐 젊은 사람들도 필요하고 선배님들도 필요하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함께 하려는 열정이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런 흥사단이 저에게 어떤 의미인가 라는 것입니다. 일단 흥사단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의 도전 과제를 던져주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제가 해내야 하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제 정체성을 제외하고는 제가 사회적으로 가지게 되는 저의 정체성은 늘 중심적인 한 가지만을 수행하면 됐습니다. 학생일 때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상담을 할 때는 상담사로서의 정체성을, 회사원일 때는 회사원으로서의 정체성만을 가지면 됐었지만, 지금 저는 흥사단에서 맡고 있는 수성구 청소년 문화예술 운영지원 팀장이라고 하는 직장인으로서의 정체성과 흥사단 통상단우 여창원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두 가지를 모두 이곳에서 내보일 수 있어야 하는 그런 과제를 부여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욕심이 많습니다. 칭찬을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그 두 가지 모두 다 잘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흥사단은 저에게 이렇게 과제를 주고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마음이 크고 늘 지켜봐 주시는 선배님들 언제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칭찬받기 좋아하는 여창원단에게 칭찬 한번 합시다. 박수로 칭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강순아 단우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제 이름이 강순하잖아요. 가나다 순으로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발표가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었는데 오늘은 제일 막내라고 하네요. 자, 어느 단체에서든지 제일 막내는 모든 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발표를 국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을 때 큰일 났다. 정말 어떤 그 차경순 단우처럼 서울에서 접했다 이것도 아니고 저는 한번 돌이켜서 제 삶을 반수를 해보니까 드라마틱한 그런 어떤 히스토리도 없고 말씀드릴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흥사단과 나라는 이 제목으로
저의 생활과 봉사단의 생활을 이제 쭉 나열하는 형태로 제가 원고를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막내기 때문에 이제 원고를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세 분이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살짝 지겨워지는 순간 맞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걸 빨리 읽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저는 대구 경북 봉사단 2022년 1월 신년 할애 때 통상단후 서양례를 거쳐 당당하게 수임번호가 아닌 단후번호 3921번을 부여받은 강순화입니다. 먼저 봉사단 단후로 허락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부여받은 단후번호에 무과되지 않는 조력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오늘 봉사단과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필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연이라기에는 좀 약한 듯 하고요. 운명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강한 것 같고, 그래서 필연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제가 봉사단에 온 것이 필연인지 제 얘기를 잠시만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산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본고사를 치고 난 눈 내리던 어느 날 굽 높은 부츠를 신고 겁도 없이 팔공산 갓바위를 오르게 됩니다. 갓바위를 내려올 무렵 부츠의 굽은 망가져 버렸겠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산의 매력에 빠진 저는 대학 시절 돈이 생길 때마다 스위스 등산용품을 사모으며 팔공산, 동봉, 서봉, 지리산, 무등산, 내장산, 계룡산 등 우리나라의 산들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결혼과 출산으로 일시 멈춤을 하였지만 산을 찾는 일은 지금도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1999년에는요, 대구시교육청 학생상담 자원봉사자에 가입하여 봉사활동을 시작합니다. 학부모 지원단, 디베이트, 글쓰기, 토론, 어울마당 캠프, 예비고사 캠프 등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꾸준히 참여해 봉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고아원, 시설, 지역아동센터, 관내 소중증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치료 집단 상담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소외계층 대상으로 찾아가는 봉사를 하는 단체인 사랑법인 색동어머니 동아구연과 회원이 되어 인형극, 동극,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녹음 봉사활동을 하게 되죠. 하지만 10년 이상 모임 활동을 하고 이들 단체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사람이나 단체들의 염증이 느껴질 무렵 수성구청 봉사단체에서 지금 사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기혜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이기혜 선생님이 가진 재주는 제게 상당히 큰 매력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또 그리고 그 뒤 남병무 본부 공의원과 김정희 평의회 부회장과 조우하게 됩니다. 이기의 김정희 단호를 따라 참석하게 된 빙글의 여성의 모임과 봉사활동, 흥사단 원래의 모임을 위한 단소 출입은 오래전 외국에 가서 살 때 느꼈던 그 애국심이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한국을 떠나 외국에 나가 살다 보면 다 애국자가 된다는 말이 있죠. 그대는 나라를 사랑하는가. 가슴 깊이에서 뜨겁게 올라오던 애국이라는 말이 저를 붙들어 놓았습니다. 하나 더. 제가 결혼을 하고 한국을 떠나 살던 4년간의 시간을 제외하면 매년 시댁과 친정에 김장을 해드린 일이 뽑아보니 30회 이상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흥선한 단어가 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 개인적인 일들을 주저리 나열하고 말았네요. 흥사단 총칙 2조에 보면 우리 단의 목적은 무실역행으로 생명을 삼는 시민남녀를 단합하여 정의를 돈수하며 덕체지 산육을 동맹수련하여 건전한 인격을 지으며 신성한 단체를 이루어 우리 민족 전도 번영의 기초를 수립함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흥사단과 만남이 필연이 될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먼저 제가 해오던 병영 독서 코칭, 독서 논술, 디베이트 글쓰기 등의 일들과 연계된 독도 수호대 활동,
대흥독서 아카데미 모임, 애기애타 교실, 애기애타 웃음교실, 그리고 학교 아카데미 육성회에 속해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 일선학교 학생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흥사동 목적의 지혜에 해당한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30년 동안 해온 김장 담그는 일은 흥사단의 김장 봉사와 연계가 되어 3년째 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구연가로서 소외계층을 위한 몸에 익은 봉사 경험들은 요셉의 집 봉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외계층과 이웃을 살피는 마음은 바로 덕 부분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날쌘 제비처럼 산을 올랐던 제 대학 시절은 세월을 넘어 건강한 신체를 지니기 위한 와이카 산악회 활동으로 이어져 심신의 건강을 다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체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빨리 가려면 혼자서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해왔고 즐겨하던 일들을 같은 곳을 바라보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선한 기운을 나누어 갖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필연이고 운명이 아닐까요? 어느 누가 감히 저보고 당신은 그냥 우연히 여기 온 것이야 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봉사로 다져진 우리 강순아 단우를 제가 수성 글로벌 여성회에서 만나서 10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와서 또 같이 활동을 하면서 정말 재주꾼이고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흥사단에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아마 우리 주변에서는 단시간에 통상단우가 됐지 싶은 것. 논스톱으로 쭉 그대로 올라와서 통상단우가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철현 감사님의 2021년 감사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임목봉사단 2021년 결산감사 보고를 하겠습니다. 2020년부터 2년째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각자 자리를 지키며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며 코로나19와 싸워서 이겨왔습니다. 우리 대구임목봉사단도 단 활동에 좋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롭게 하여 큰 문제 없이 2022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간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신 단임들 모두가 집행부에 오해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2년간 코로나19로 미처 못다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흩어졌던 단원님들이 다시 뭉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결산감사를 보고합니다. 옥수 수범 사례 사무처 인원이 감소한 상태에서 중원 없이 업무 처리를 하고 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수입 지수로 볼 때 이는 충분히 불가하므로 현 상태 유지 가능하도록 해주세요. 장학기금 6명 300만원 집행 후 300만원 후원이 이루어짐으로 관리의 모범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3. 수성구 청소년문화유지원 설관 관리 및 관리감독 등 모든 면에서 우수하며 근무 하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4. 대구일시 청소년 쉼터의 사회복지 시스템 활용으로 지출 결의 및 계정별 관리를 잘하고 비품 관리 대장에 사진을 첨부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 동구 청소년 문화유지 광고 아카데미를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중학생을 초등학생 대상으로 변경해서 모범적인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적사항 사무처 사무처 경기 수입 매년 감소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른 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2. 문화시민급여 인상에 따른 사무처 입금 미상안에서 2021년 대비 2022년 계획이 659만원 증가합니다. 수년 내에 현재 인원 급여 지급도 힘들 수 있으므로 지급 방법 변경 등을 검토 바랍니다. 3. 외부 특별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바랍니다. 업무가 증가해도 수익은 동일하고 인원 충원은 불가 현재 인력으로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외부 특별사업 중 참사랑 맥트릭은 수탁시설에서 프로인전체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진행 바랍니다.
5. 대구경북서당 법인 설립 및 단서명의 이전 출境관련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바랍니다. 현재 진행 시 단서 및 증빙자를 제출할 수 있으나 차후 지속적인 정기에 불과하고 지역의 재건축 추진을 이전을 할 경우 재산관리에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6. 사회봉사가 기금 622만 원 활용 방안 마련 바람. 단순히 환경미화도 봉사관의 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7. 수탁시설 봉사자에 대하여 매년 수탁시설에서 대구경북서당 지부장 폭탄을 성실하게 수 있도록 추진바라. 8. 3층 교육당 인재 관련 지속적으로 관리바라. 다음 수성구 청소년문화유지입니다. 1. 자산관리대장에서 보관시 기록 일부 누락됨 빠른 시대에 보관시 기록바라. 2. 북카페에 공사관리 책자 비치 및 노비의 공사관리 유인물을 비치하여 방문객들이 쉽게 공사관리 접할 수 있도록 조치바라. 사무처에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근부 체크 방법 변경. 기존 수작업 출근부는 진료성이 떨어지므로 캡스 직무거태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바라. 4. 지출 증빙서 관리 방법 변경. 매월 정액 지출 거래처는 매년 1월에만 정하고 2월에는 생략. 1월 30일로 표시하고 이런 경우에 보통 매달 한 10여 정도씩 이 소방안전관리나 전기안전관리, 성관관리에서 이 필요 없는 서류들이 일단 첨부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 계좌 이체 시 증빙서류 변경, 거래 내역은 임의 조정이 가능하므로 당일 거래 내역 첨부를 2차 확인서 첨부를 변경바라. 2022년 예산이 7억 5,360만 원인데 관리단능 팀장의 실업모집 금액이 낮은 거로 생각바람 5천만 원에서 1억으로. 팀장은 관리 업무 수당을 받는데 소금수당 못 받는데 특정으로 팀원보다 팀장이 월급 낮음으로 팀장 사기가 되어질 수 있음. 일단 이 부분은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대구시 청소년쉼터 공무원 발송대장의 담당 팀장 소장 설명 없음 필히 설명 바람. 특히 법인 대표 명의 문서에서 누락 때문에 결제 증명 안 돼요. 대구시 쉼터 운영 실적 보고에서 소장 누락의 신뢰성 저하됨 결제 변경 바람. 현재 담당과 사무장인데 변경은 담당 소장 사무장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출장 신청 성명서 회의록 등에는 도장을 사용하고 다른 문서는 설명하여 외부에서 오해 소리가 있어 설명으로 통일 바람. 지출 증빙 서류 관리 방법 변경. 매월 정액 지출 거래처는 매년 1월에만 첨부하고 2월부터 생략. 아까 그 수성 문화유지하고 동일한 상황입니다. 4. 인터넷 뱅킹을 사용하지 않고 매번 은행을 방문하여 업무 효율이 저하돼 인터넷 뱅킹 사용 바람. 현재 수성 청소년 문화유지과 사무처는 인터넷 뱅킹을 사용 중이고 지출 증빙으로 2차 확인서를 첨부하면 됩니다. 5. 고객 만족도 조사 형식 수정 바람. 청소년 직원 체크랑 구분이 잘 안 돼요. 청소년 직원 체크랑 체크함. 다음 동구 청소년 문화유지입니다. 1. 동구 청소년 문화유지 운영상 문제점. 1. 4명이 근무하는 타문화주의 10명과 기본 업무 동일하면 수용인원 및 운영만 이루어집니다. 2. 예산 부족으로 초본수당 출당비 미지급되고 2020년 대비 2021년 물가 상률이 미적용되었습니다. 3. 주변 아파트 미입주 및 대중교통 불편, 코로나19 등으로 문화관계동 취직사람이 사업 등이 진행이 힘들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인해서 직원들 사기자가 퇴사로 이어지고 근무인은 2021년 11월부터 지속적으로 2022년 2월까지 3개월째 1명에서 3명 정도의 인만 근무에서 정상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21년 법인지원금 500만 원 지급 원인이었던 전기요금은 2022년 1월 기본요금 43만 7,360원에서 22만 5,600원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연간 266만 원 예산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상기 일량의 문제로 감사관이 준비가 되지 않아 정상적인 감사가 진행되지 않아 일부 확인된 사항만 지적을 합니다. 3. 2021년 문서 편철 미진행분은 권음 등과장이 3월 30일까지 편철을 하고 표지 서명 날인 바람 더현지 관장, 권음 등관장, 전철 사무장 입하에 합의함. 4. 인터넷 뱅킹 등 공감 자동이체를 사용하지 않고 매번 은행을 방문하므로 업무 효율이 제한돼 인터넷 뱅킹 등 공감 자동이체 사용 바람. 5. 지출 증빙의 증빙서류 미비권에達으로 증빙서류 확인 바람. 6. 노인주 관장은 현금을 지급함으로 신원보증 제출 바람 5천만원. 7. 관장 변경 및 4명 중 2명 퇴사 의는 충분히 지연돼 감사 준비가 안 되므로써 2022년 상반기 중 업무지도 감사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 바랍니다. 예, 전체적으로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가 우선입니다. 전년도 지적 건수 사무처 심포두건, 정부 청소 문화재 건건 총 5건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검토한 바 개선에 노력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20년 2월 21일 시사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철우 사무부장님의 21년 결산과 22년 예산 및 사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좀 잠시 치우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박철현 감사님께서 지난 2월 15일, 16일 그리고 21일 이렇게 사무처하고 쉼터 그리고 수성구 문화의집 그리고 동구 문화의집에서 감사를 하셨던 그런 회계 관리 감사를 하셨던 것을 우리 단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예. 그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저희 3월 임원회 때 의결을 하였고 평의회 때도 보고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원래 때 우리 모두 단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리는 시간으로 우리 현장에서는 지금 한 20분 남짓 이렇게 오셨는데 요즘 오미크론 때문에 많이 이렇게 조금 자리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밴드 스마트폰으로 시청하시는 분이 15분 정도 이렇게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참고로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잘 보이시나요? 밴드 시청자분들? 예. 예, 2021년 작년입니다. 예, 정기 2월금이 경상비가 우리 단소의 경상비가 1,598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을 이렇게 이쪽에 나타냈고요. 이쪽은 지출액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회비 수입이 우리 월 의무금 그리고 후원 회원분들의 후원금을 다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연간 한 6,549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들어왔고요. 밑에 보시면 일반 일반 사업에 2,860여만 원이 수입이 들었습니다. 실습비, 차량 우리 대여비, 그리고 프로그램 행사비, 그리고 내부 사업 수입 이런 걸로 해서 2,860만 원 수입됐고 건물 수입으로는 513만 7천 원 정도가 건물 수입이 되는데요. 대관 수입과 그리고 부대관리세금, 부대관리세 이렇게 해서 513만 7천 원 정도가 수입이 들었고 우리 또 흥사단 본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저희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각 지부 한 26개 지부 이렇게 나눠가지고 지원해 주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이렇게 지부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한 840만 원 그리고 이자는 4,200원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특별 사업을 이렇게 수행함에 있어서 기부를 또 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한 1,89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쭉 위에 한번 보여주세요. 예. 수입액이 이제 1억 2,657만 원 이렇게 수입이 됐고요. 예. 지출 부분을 한번 가볼까요? 예. 예, 이 수입했으면은 돈을 어디에다가 썼는가 이것도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출이 이제 1억 1,166만 원 이렇게 합의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조직훈련비, 회의비, 그리고 단대회, 단호 수련, 원래회 등 그런 교육 부분 그리고 조직 교육훈련비 등 해서 한 201만 원 정도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좀 적죠?
네, 저 근데 이게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이 회합을 하는 그런 게 많이 없어서 조금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일반 사업비 부분에는 이제 한 499만 원인데 우리 아카데미 학교, 그다음에 캠핑카 운영하고 업무 추진비, 내부 사업 지출 이렇게 해서 일반 사업에 한 499만 원. 그리고 가장 큰 게 저희가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한 6,650여만 원이 인건비로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급여 부분은 연간 5,230만 원인데 저하고 김정아 차장하고가 포함되어 있고 우리 문화시민운동 사무국 담당자는 또 별도의 사업비에서 이렇게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예, 상여금 614만 원, 퇴직급여 805만 원, 그리고 합쳐서 이제 6,550이고요. 예, 복리후생비는 4대 보험료, 뭐 식비, 뭐 생수구입, 뭐 커피, 뭐 이런 차류 이런 그런 구매하는 거에 이제 1,500 연간 1,505만 원. 예, 그리고 일반 관리비는 우리 전화, 우편, 통신, 인터넷, 수도, 상하수도, 전기, 그리고 캣스, 그리고 재산세, 토지 재산세, 건축물, 신문구독, 경조, 우리 단호가 경조사가 생기면 이렇게 또 경조 화환을 보내드리곤 합니다. 예, 그런 것들, 그리고 비품, 소모품, 잡비, 그리고 차량 유지비 등 해서 일반 관리비가 한 1,590여만 원. 예, 그리고 건물 관리비는 우리 건물이 이제 노후가 좀 됐습니다. 한 4, 5년 요래 지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또 수선이 필요합니다. 수선했는 거, 그리고 또 경상비에서 수선 충당비로 이렇게 매달 50만 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600만 원. 그리고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사업에 자부담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자부담 비용. 그리고 연대 기간, 저희가 여러 단체들하고 연대를 함에 있어서 연대 활동에 대한 그런 회비 같은 그런 게 또 20만 원 정도 나가서 위쪽으로 한번 보시죠. 위로, 예. 예, 단기 지출이 이제 1억 1,100 비교를 해보시면 예, 수입하고 지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작년 연말 12월 30일에 3,088만 원이 이제 차기 2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1월 1일부터는 요 금액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전년 대비 좀 비교를 해보면 아래로 좀 내려주실래요? 예, 단기 순이익은 2월금 차액이 이제 1,490여만 원이고 이 수성 충당비가 또 적립을 했기 때문에 600을 더해서 한 2,090만 원 정도가 순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이렇게 늘어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길죠? 예. 보통 이거 막 1시간, 2시간씩 평의회 때 하고 또 이래 임원 때 계속 하는데 오늘은 좀 짧고 임팩트 있게 오래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예. 이건 또 총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상비 사무처뿐만 아니라 우리 발전기금, 사회봉사단, 우리 분과에 있는 통장들에서 모든 합친 것들을 이렇게 총계정으로 나타냈고, 예, 다음 시트 한번 보시죠. 이 3개년 동안 이렇게 결산 금액과 수입 지출을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대비표입니다. 조금 눈에 띄는 게 좀 회비 수입, 의무금이나 후원금이 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지금 현실이 조금 있습니다. 예,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위에 사무처에 자료를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책자로. 그래서 단호 후원 회원분들이 궁금하실 경우는 항상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노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결산 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예산 부분, 올해 예산 부분 한번. 이게 그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상 해야 되기 때문에 뒤에 피가 나시더라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2022년 올해 이제 수입 지출 예산 계획서인데요. 2월금을 한번 볼까요? 3,088만 7천 원에서 올 연말까지는 이제 3,170여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회비 우리 며칠 전 평의회 때 이제 회비 수입을 10%를 모금을 더 해라 이렇게 예산을 의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한 이게 반영한 자료가 아닌데 딴 거를 올리셨네? 다른 자료다 이거. 예, 주신 거를 좀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게 오류가 있었나 봅니다. 여기 10%를 올려서 또 그렇게 고쳐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산을 우리 평의에서 10% 증액을 해서 이렇게 고쳐라 해서 올렸고 올해는 한번 살림을 그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좀 잡아봤는데 이 코로나19가 어떠냐에 대해서 조금 변동성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변동성은 있는데 우리 단호 회원 여러분들께서 좀 이래 줄어드는 의무금과 후원금이 좀 이래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좀 힘을 좀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보고를 이 정도로 마치면 되겠습니까?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예, 마찬가지고 사무처에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니까 열람도 가능하고 질의도 가능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오늘 추모 원래라고 우리 조미안 단원님께서 떡을 또 준비해 오셨어요. 늦게 떡을 가지고 오신다고 좀 늦으셨는데 나가실 때는 또 떡 2개씩 이렇게 양손에 무겁게 들고 그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업무금을 10% 올리는 게 제가 들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처음 오신 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계신가요? 예, 그럼 분과 및 단우 광고 부탁드립니다. 와이카 산악회 독서 토론회. 예. 와이카 산악회에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다음 주 일요일날 3월 20일 일요일날에 저희가 507차 산행을 갑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시외로 좀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도교산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8시까지 저희 강수 앞에 나이스 다리마트로 오시면 되고, 혹시나 뭐 중간 지점에 더 설 수 있으면은 서가지고 좀 더 편의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와이카 총무를 맡고 처음에 이제 시외를 나가게 됐는데 또 안전하게 무사하게 재밌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독서 토론회 혹시 광고 없습니까? 그 다음 빙거래 여성의 광고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빙거래 여성의 부부 강순아입니다. 3월 25일날 빙거래 여성의 저녁 7시에 원래가 있습니다. 그날 특방으로 신앙송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4월에 저희들 원래 하는 주간에 4박 5일로 제주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시낭송 하나쯤 배울 거기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우리 여성 가문님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예, 독서 토론회. 예. 독서 토론회 광고님이 아무나 나오셨네. 그래서 예, 제가 잠깐 공지를 하겠습니다. 들어가듯이 3월 16일 수요일 7시부터 간단한 기본
김밥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몸만 와서 힘만 들고 있으면은 귀에 쏙쏙 들어가는 이런 아주 대단한 그 책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을 보시고 자유롭게 토론하고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몸만 튼튼하게 할 게 아니고요. 마음도 튼튼하게 해야 되니까 누구든지 항상 문이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마음 튼튼 독서 토론회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광고 없으신가요? 예, 사무처에서 광고 있겠습니다. 본부에서 그 2달에 한 번씩 발행하는 기러기 소식지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 발표하는 자료가 너무 기러기 소식지에 실으면은 전국 반응님들께서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요거를 기러기 소식지에 한번 올려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 좀 각색을 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또 전화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광고 없으십니까? 예, 그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누의 노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며 4월 8일 금요일 원래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거수 바로 수고하셨습니다.